경락 파스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통풍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통풍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풍비라고도 불렀고, 역절풍이라고도 했고, 혹은 이렇게도 불렀어요. 예전에는 바람에 의한 병이 생기고 아파하고 비장적인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고, 혹은 또 역절풍, 막 여기저기 막 아프고 아프다는 거, 아니면 백호역절풍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면 호랑이가 물어 뜯는 것만큼 아프다 그래서 이 통풍을 옛날에는 이렇게도 불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부르고 통풍이라고 지금은 통칭을 해서 부르고요. 그럼 통풍이 뭐냐? 바람 풍자를 써서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증이 온다 그래서 통풍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얘가 생기는 이유는 요산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요. 요산. 우리가 먹는 음식, 주로 음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요산이 발생을 하는데, 이 요산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내지 못하고 요산이 우리 몸 안에 많이 쌓이면 요 요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요 통풍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 요산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는데, 요산을 배출해내면은, 요산을 잘 배출해주기만 하면 통풍에 안 걸리겠죠. 그럼 요산은 어떻게 배출을 하느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변이나 소변에 의해서 이 요산이 배출이 돼요.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남은 요산은 대변이나 소변에 의해서 배출을 하는데, 주로 이 소변에 의해서 많이 배출이 돼요. 근데 이 소변이 잘 배출이 안 되면, 소변이 배출되면서 이 요산을 잘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통풍이라는 병이 오는데, 그럼 이 소변을 잘 내려면 어디서 나요?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겠죠? 얘는 심장에서 우리 나쁜 노폐물들을 걸러서 방광으로 보내주는 방광에서 소변을 보는 건데, 이 심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방광 기능이 안 좋으면 이 요산을 많이 배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통풍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통풍은 주로 이제 60대? 50대에서 60대? 이 정도 나이 정도 때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면역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 통풍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 물론 젊은 사람들도 걸려요. 젊은 사람들도 걸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 나이가 먹어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있는 거고요. 이 통풍의 요산이 우리 몸에 많아서 통풍에 걸리면 주로 엄지발가락에서 주로 시작을 해요.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오고, 아니면 막 이렇게 붉게, 엄지발가락 유난히 좀 붉게 염증 생긴 것처럼, 곪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면서 통증이 엄지발가락 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계속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초기 같은 경우는 왔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이걸 방치하고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지발가락에 생긴 통풍이 발등 쪽으로 해서 무릎 쪽으로,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에서 생긴 통풍이 놔두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심해지면 이 위쪽으로 와서 통증이 심해지고요.
주로 엄지발가락 쪽에서만 시작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엄지발가락 쪽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이 손가락이나 다른 관절들, 관절들에 주로 생겨요. 요산이 그냥 이 관절 사이에 뼈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관절 쪽에도 많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시작은 엄지발가락 쪽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 통풍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산을 배출을 잘 시켜주면 돼요. 그럼 요산을 잘 배출시켜주려면 요산은 주로 어디로 통해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소변으로. 소변을 잘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요산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통풍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소변을 잘 보게 하려면 우리 흔히 이렇게 민간요법 형식으로 되게 당방약으로 먹는 게 뭐가 있냐면 옥수수 수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옥수수 수염이 우리 소변을 잘 보게 해준, 노폐물 잘 빼주게, 소변을 잘 보게 해줘서 노폐물을 잘 빼준다 그래서 이게 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나 많이 부어있는 분들, 이게 붓기 빼준다고 많이 먹잖아요. 붓는 거. 그건 모르고 신장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이 부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아니면 신장에서 염분이라든지 이런 걸 노폐물들을 잘 걸러주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붓는데, 이 많이 부을 때 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옥수수염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수수염을 잘 드시면 이 소변이 배출이 잘 돼서 통풍 예방이나 초기 통풍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살짝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옥수수염만이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부항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게 아까 신장에서 방광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소변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항을 어떻게 써주냐면 이 방광경, 우리가 공부하는 방광경의 부항을 꾸준히 이렇게 좀 계속해서 떠주시면 얘가 소변 배출을 잘해주게 해요.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소변 배출을 잘하게 해줘서 부항을 잘 꾸준히 떠주시면 이 통풍 치료하는데도 이 부항으로 방광경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럼 방광경은 어디냐면 우리 이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척추뼈가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여기는 목뼈고 이 척추뼈, 가운데 척추뼈 기준으로 이 옆쪽,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보통 3치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이 가운데 척추뼈 기준으로 이 양쪽에 방을 떠주시면 이 통풍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을 드시거나 아까처럼 옥수수염차를 좀 자주 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또 인간 중에 아까 그럼 옥수수염차만 좋냐? 아니요. 요것도 있어요. 대다래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정락이나 아니면 이렇게 약재 파는 데라든지 약초 파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면 게다레를 팔아요. 아니면 내 주위에 게다레 나무가 있으면 게다레 나무를 따시면 돼요. 근데 이 게다레가 되게 다래 모양처럼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좀 못생긴 건데 이 게다레를 보면은 이 게다레는 이제 벌레 먹은 게 있어요. 이 벌레 먹은 거 게다레를 써보면 게다레 안에 보면 이 벌레가 게다레 안에 들어가갖고 게다레 안에 존재를 하는데 이 벌레 먹은 거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놈이 약이 되는 거예요. 게다레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놈이. 그래서 이 게다레를 어떻게 하냐? 술을 담그세요. 우리 약술 담그는 하시잖아요. 보통들 약초 타면은 술을 막 했고
담그시는데 그때 다른 거 담지 말고 이 술을 담아서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키세요. 1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1년이 지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뭔가 식사할 때나 이런 것처럼 반주하듯이 한 소주잔으로 한 반 잔이나 한 잔 정도 이렇게 뭐 아침에 한 컵 드셔도 되고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한 컵 드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먹으면 이게 통풍에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 뭐 약초 파는 데 가보면 통풍에도 다 그래서 게다레 이렇게 써놓고서 많이 팔아요. 그 게다레를 술 담가서 드시는 것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럼 민간요법으로만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요법으로만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치료를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 전에 또 주의해야 게 이 통풍이 요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요산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먹는 거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점점 통풍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고 통풍에 걸리는 환자들도 통증을 좀 덜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제일 안 좋은 거 술. 예, 통풍 걸리시는 분들은 술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치면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고요. 술 중에서도 많잖아요. 소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뭐 맥주도 있고 뭐 양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얘 통풍에 제일 안 좋은 술 중에 하나가 얘 맥주. 맥주가 산이 많아서 맥주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술은 그리고 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육류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 종류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적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살코기 위주로. 그래서 이거 기름기 많은 지방 단백질이 많아서 뭐 기름이 너무 많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고기 양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육류도 이 통풍에 되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뭐 생선 중에도 뭐 고등어나 뭐 정어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좀 줄여주시고 조심해 주시는 게 많이 좋고요. 요것만 먹는 것만 잘 관리를 하셔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보통 먹으면 이렇게는 많이 드시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것만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풍이 있거나 내가 통풍에 걸릴 게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방에서 치료하는 치료 자리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다른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